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는 갑자기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방은 고요했지만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언제 들어왔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아들 김태훈이었다. 태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뭘 해보고 싶다고? 무슨 소리야? 태훈은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매일 밤 엄마랑 아빠 목소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문틈에 틈새가 있어서 몰래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왜 그런 걸 엄마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엄마가 본 거야. 태훈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당장 내 방으로 가. 태훈은 꿈을 꾸는 듯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사건을 곱씹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우리 가족의 관계와 비밀스러운 경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날 밤 부산 해운대의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아침 햇살이 해운대 아파트의 낡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남편 이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갈 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앉아 있었다. 태훈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태훈도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던 중 태훈이 또다시 방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태훈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가 물었지만 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다. 나는 태훈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매일 밤 몰래 내 방과 민준이 방 사이에서 무언가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훈의 호기심은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사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시장에서 산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갈색 로퍼를 신었고 손목에는 심플한 은색 팔찌를 차고 있었다. 태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훈아, 이건 끝내야 해. 내가 이렇게 계속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저는 그냥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는 우리 가족만의 진짜 이야기 같은 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민준이 늦게 퇴근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태훈과 우리 가족의 비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 부산의 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연한 베이지색 로퍼가 발끝을 감쌌고 목에는 심플한 금목걸이를 걸었으며 손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찼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었고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하여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밖으로는 부산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하라.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태훈과 관련된 누군가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몰래 지켜보던 누군가일까? 나는 무릎을 꼭 끌어안았다.
태훈아, 엄마는 네가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야.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은 마음을 조금도 달래지 못했다. 그 순간 문득 태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가 입고 있던 검은 후드 재킷, 낡은 청바지, 허술하게 묶은 하얀 운동화가 선명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멀게 느껴졌으며 지금도 내 가슴을 찌르는 듯 아렸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태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 다니던 동네 작은 병원 대신 해운대에 위치한 유명한 심리상담센터로 향했다. 옷차림은 차분한 네이비 블라우스와 검은 슬림 팬츠, 발끝에는 낮은 굽의 구두를 신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최소한의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정리했다. 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담사 김린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화장,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녹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반짝이는 검은 구두가 있었고 그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을 주었다. 수진 씨,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김린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김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머리를 극적으로 흔들며 말했다. 태훈이 어릴 때부터 좀 달랐지만 최근에는 특히 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집에 몰래 들어오고 제가 모르는 약도 먹고 있었어요. 김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비밀과 불안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수진 씨도 휴식이 필요해 보여요.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태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다. 김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메시지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보여주었다. 김린 씨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진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태훈이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상담이 끝난 후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나는 어린 태훈과 함께 모래성을 쌓던 기억에 잠겼다. 그때 스마트폰이 또 진동했다. 무음으로 된 번호였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떨리는 듯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태훈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통화가 끊기고 나는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순간 해변 모래 위에 찍힌 2개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분명 또렷한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작고 희미한 흔적이었다. 나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멈춰서 조용히 웃었다. 태훈이랑 숨바꼭질 하는 것 같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다. 집 안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준비됐나, 수진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두운 집안, 나는 소파에서 조심스레 일어났다. 오늘은 부드러운 크림색 트렌치코트에 몸에 딱 맞는 검은 슬랙스를 입었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목에는 심플한 금목걸이를 걸었다. 손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반짝였다. 외모는 차분하고 단정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우 속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대답 대신 문틈 사이로 희미한 손이 보였고 그 손은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태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검은 후드 재킷의 모자가 반쯤 얼굴을 가렸지만 나는 그의 눈빛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태훈아, 어서 들어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진짜 큰일에 휘말렸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나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 열어보니 검은색 상자가 들어있었다. 은색으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상자였다. 이건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질 거야. 나는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된 거니, 태훈아? 왜 이런 걸 받았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엄마, 이걸로부터 도망쳐야 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태훈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내가 찾던 진실의 문이야.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질 거야.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누군가 왔어. 태훈이 낮게 속삭였다. 나는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이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마음은 공포,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태훈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집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다. 김수진 씨, 당신 가족의 운명이 이 손에 달려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나는 손에 쥔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은색 문양이 미묘하게 반짝이며 신비로운 힘을 뿜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훨씬 더 큰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태훈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나는 속삭였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상자,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은 단순하지 않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부산에 있는 한 작은 카페가 있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 상자를 건네줬거든. 그 사람을 찾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이라면 우리 동네와도 가깝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몰래 그를 바라보며 아들이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튿날 아침 나는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달빛 카페 앞에 섰다. 부드러운 라벤더색 블라우스와 하얀색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고 발끝에는 편안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바다 내음과 함께 살랑이는 아침 바람이 내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다. 벽에는 오래된 부산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부는 아늑했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태훈과 함께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김수진 씨, 그리고 김태훈 군 맞으시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카페 주인은 한산구 씨였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겼으며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묵직한 인상을 주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우 씨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죠.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상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 안에는 당신 가족이 몰랐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나는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태훈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요. 상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상상조차 못할 어둠입니다. 태훈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 들어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고대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글자가 보였다. 나는 한자 서체에 익숙했지만 이 글은 너무 난해했다. 상우 씨가 설명했다. 이건 고대의 주문과 암호입니다. 이 글을 해독해야만 숨겨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색 원피스와 은색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가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려준 그 여인이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요. 김수진 씨, 김태훈 군. 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이 길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태훈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기대해도 좋아. 우리는 카페 뒷문으로 나서자 해운대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트렌치코트를 허리에 묶고 있었고 발끝에는 가볍고 편안한 검정 부츠를 신었다. 긴 머리칼은 바람에 날려 내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태훈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보이지 않는 문이라니요?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당신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태훈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지금 태훈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다. 한옥은 낡은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져 있었고 반짝이는 달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인이 소개했다. 이분은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중년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태훈 군,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네가 걸어야 할 길의 열쇠다.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태훈에게 건넸다. 이 상자는 앞으로 네가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네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네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나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준비해라 태훈, 그리고 수진 씨,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섬뜩했다. 태훈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이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건가?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나는 부산 광안리 해변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 로비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와 검은 레깅스를 입었고 발에는 회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고 입게는 가벼운 미소가 스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태훈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은색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이 팔찌에 새겨진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봤어. 태훈이 말했다. 고서점에서 오래된 문헌을 뒤져봤는데 숨겨진 열쇠라는 뜻이 있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 열쇠를 찾으러 가야겠네. 이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는군.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1시 광안대교 밑에서 만납시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광안대교 아래라니 그곳은 위험한 곳인데 태훈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건 피할 수 없는 일 같아. 우리가 직접 가야 해.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가 되자 우리는 광안대교 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갈색 가죽 재킷을 세차게 흔들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닷물은 은은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누구세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소 대신 냉철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진호. 너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상자, 그게 바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진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첫 번째 시련은 내일 밤 오래된 폐공장에서 벌어진다. 거기서 내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거다. 나는 태훈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도울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어둠은 가까이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먼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시련을 맞이해야 하는지 실감했다. 태훈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내 손목에 은색 팔찌가 또 한 번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듯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웠다. 광안대교 밑은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어둠과 그림자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검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발에는 튼튼한 워커를 신었다. 태훈은 검은 후드티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는 거야?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이 글자들이 다음 단서를 알려줄 거야. 고대 한자로 적힌 암호인데 해독하면 다음 장소를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멀리서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헬멧을 벗자 짙은 갈색 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였다. 우리 가족의 비밀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진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밤 폐공장에서 네가 겪을 시련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왔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진호의 말을 경청했다. 그곳은 과거 비밀 조직의 핵심 거점이었다. 그곳에서 나쁜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싸움의 열쇠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태훈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내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는 강하고 그림자는 깊다.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함께 싸우자. 이 어둠을 끝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어떤 위험도 함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내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또 한 번 은은하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전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준비됐나? 김수진 씨, 김태훈 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태훈과 함께 어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부산의 밤은 깊었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 인근 폐공장 앞에 섰을 때 나는 검은 가죽 재킷에 딱 맞는 진청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튼튼한 검정 워커를 신었고 머리는 뒤로 넘겼다. 손에는 태훈과 함께 받은 상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태훈은 어두운 후드티와 검정 바지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다. 여기가 그 장소야. 내가 속삭이자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될 거야. 우리는 폐공장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갔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오래된 기계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엄마, 조심해. 태훈이 낮게 경고했다. 우리는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대 한자로 쓰인 주문과 암호가 복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걸 해독해야 문을 열 수 있어. 그때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구냐? 김수진 씨, 김태훈 군.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에는 냉정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만났군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오세요. 그녀가 손짓했다. 나는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됐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여인을 따라 폐공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먼지와 녹슨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인이 말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나는 두루마리를 펼쳐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문이 끝나자 금고가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인이 말했다. 나는 금고 속에서 낡은 서류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또 다른 암호가 적혀 있었다. 태훈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다. 긴박한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폐공장 안, 은은한 빛이 서서히 꺼지며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낡은 서류와 작은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고 태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내 옆에 서 있었다. 붉은 코트를 입은 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상자 속에는 우리 가족과 이 도시, 어쩌면 이 세상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녀가 낮고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고대 문자로 가득 찬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암호 같아. 해독하면 중요한 문이 열릴 거야. 그 순간 폐공장 입구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었다. 나는 태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태훈아, 이제 도망쳐야 해.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태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내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갑자기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 따뜻하면서도 강력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두려움 없이 맞서라.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태훈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 폐공장 안불빛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비되었나? 김수진 씨, 김태훈 군, 당신들의 운명이 이 밤에 결정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완전한 어둠 속 나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쥔 상자는 무겁게 느껴졌고 옆에 선 태훈의 손도 땀으로 축축했다. 그 순간 희미한 빗줄기가 우리를 감싸며 천천히 주변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은색 팔찌가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우리를 지키려는 신비한 힘 같았다. 태훈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는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폐공장 안쪽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왔고 차가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복장에 얼굴 반을 가린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오랜만이군, 김수진 씨, 그리고 김태훈 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희 가족의 비밀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것을 파헤치려는 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 가족을 쫓는 거예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의 후계자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상자,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원하는 자들이 많다. 태훈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어둠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시험을 시작하지. 그 순간 폐공장 곳곳에서 조명이 번쩍이며 기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태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준비됐어?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응, 태훈아, 우리 가족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있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과 함께 우리의 싸움은 막을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목 팔찌가 마지막으로 눈부시게 빛나며 미묘한 진동을 전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누군가 속삭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폐공장의 문이 무겁게 닫혔다. 밖에서는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운명,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